웃음은 가장 값싸고 가장 효과 있는 만병통치약이다. 웃음은 우주적인 약이다. 러셀의 명언으로 미소 짓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개강 첫날 수업 시작합니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문정아입니다. 우리 가쌤 스스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大家好. 저는 가유강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가쌤 한국에서 체류 기간은 좀 5년 정도 5년째. 됐어요. 네, 그래서 한국인 같고요. 나중에 또 가쌤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별로 원치 않으시는 분위기긴 한데요. 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교재 북경대 신 HSK 듣기 공략 교재로 문제집 및 해설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량이 굉장히 방대하고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가운데 여러분들 뭐 난이도 하, 중, 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면 이 중에서는 중에서 중상에 속하는 조금은 난이도 있는 그 교재라는 것을 감안하시고요.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들은 보통 이론 정리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다가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핵심 동사구를 짚어드릴 거예요. 개강날이라서 오늘은 앞 페이지에서 다뤄드리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맨 마지막에 총 정리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동사구 한 번씩 읽어보죠. 老师领着大家读一下. 半瞎子, 半瞎子, 扣安全带, 扣安全带, 调整环境, 调整环境, 批评别人, 批评别人, 伤害自尊. 伤害自尊. 자, 그래서半瞎子부터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을 거예요. 듣기 영역에서 우리가 듣기 문제가 잘 안 들리는 이유는 단어를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아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많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단어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읽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점, 또 오랜만에 HSK 또 복귀하신 분들이라든지 HSK 6급 처음 입문한 분들은 하루에 1시간씩은 듣고 보고 따라 듣고 안 보고 따라를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이에요. 신 HSK 시험 유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죠. 듣기는 1, 2, 3부분으로 나뉘는데 짧은 대화, 긴 대화, 짧은 지문, 긴 대화, 그리고 긴 서술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50문제 약 35분 동안 실시됩니다. 답안 작성 시간 별도로 5분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독해 1, 2, 3, 4부분은 제가 독해 공략책에서 또 안내를 해드릴 거고 쓰기는 1000자짜리 장문 읽고서 400자로 요약하는 형태가 한 문제 나오죠. 45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총 300점 만점에 18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듣기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최근엔 없습니다만 그래도 평소 듣기 훈련이 부족하셨던 분들은 바로 우리 이 강좌를 통해서 내공도 다지고 실력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1부분 단문 듣고 판단하는 유형 교과서는 16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자, 공략서 16페이지 펴시고서 설명 들으세요.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크게 4가지, 죄송합니다.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형, 논설문형, 설명문형, 기타형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럼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설명문형이에요. 설명문형.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나 논설문이나 기타는 뭐 한두 문제에서 한 2-3개 정도씩 이렇게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형도 최근에는 한 지문 이상씩 나오고 있어서 꾸준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문항수 적혀 있는데요. 이건 참고 요소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방금 말씀드렸듯이 설명문형. 설명문형이 지금 약 4문항이라고 그랬는데 최근 경향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요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설명문형이 최근에 한 8문제 이상, 그죠? 7문제. 7문제에서 뭐 8문제 이상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형은 하나 나올 때도 있고요. 뭐 3개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조금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푸는 요령인데요. 여러분, 교과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보기를 미리 읽어서 문제를 예상하라. 자, 선 보기 분석 후 문제 예상. 꼭 기억하세요. 보기 먼저 보셔야 돼요. 선택항을. 다음 두 번째, 앞뒤 문맥을 연관 지으면서 연상하셔야 됩니다.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고 그 단어를 집착해서 생각하다 보면 뒤에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요령을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미있는 이야기형 가운데 첫 번째 문제인데요. 여러분, 보기 분석 같이 해볼게요. 老师分析一下选项.
那么 A 年轻人在睡觉，那么出现年轻人 젊은이， 那么在这儿呢出现了一个人物，应该是一个서사문。然后 B 呢椅子是小孩儿，小孩儿都등장했죠，小孩儿사람。然后 C 呢小孩儿，然后 D 呢椅子。那么在这儿呢我们可以看到年轻人、小孩儿还有椅子这三个单词呢是在听力的时候一定会出现的。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출제될 것 같은 그 예감을 보기 분석으로서 알 수 있고요. 문제의 출제 방향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 이름이라든지 혹은 명사가 인물들 간의 어떤 이야기로 구성된 경우 재미있는 이야기형이에요. 유머형. 이 유머형은 난이도 중하입니다. 하지만 지문 난이도는 중하지만 제대로 이해 못하면 오히려 더 틀려요. 어려운 논설문, 설명문 다 맞고 재밌는 이야기형을 틀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듣고 풀어보세요. 好，现在开始。一、一个年轻人坐在公园的长椅上休息，有个小孩站在他旁边很久，一直不走。年轻人问：“小朋友，你为什么站在这里不走？有什么事儿吗？”小孩说：“这个椅子刚刷了油漆，我想看看你站起来会是什么样子。” 好, 자, 정답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바로 D인데요. 핵심 내용을 우리 갓쌤이 한 번 더 들려주실 텐데 여러분들은 보기만 보신 채 들어보세요. 老师。一个年轻人坐在公园的长椅上休息，有个小孩站在他旁边很久，一直不走。年轻人问：“小朋友，你为什么站在这里不走？有什么事吗？”小孩说：“这个椅子刚刷了油漆，我想看看你站起来会是什么样子。” 네, 자 본문 내용에서 这个椅子刚刷了油漆 여기서 刷油漆 역삼각형, 삼각형 다 함께 刷油漆刷油漆 그렇죠. 페인트 칠을 하다 이런 뜻이고요. 我想看看你站起来会是什么样子 제가 당신이 일어서면 어떤 모습일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자고 있는 거 아니고요. 의자가 어린아이 것도 아니죠. 다만 小孩想坐那个椅子도 아니고 네, 이 의자에 앉고 싶은 게 아니라 이椅子上刚刷了油漆 刷油漆가 결정적인 핵심 단어였죠. 이와 같이 듣기 문제 풀 때 독해 영역 문장을 읽어 나갈 때 주어, 수어, 목적어에 대한 분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정답은 D. 椅子上刚刷了油漆老师来补充一下。 对，那么在这儿呢，就是关于一个故事，这是一个非常幽默的故事开头结尾。那么其中呢，如果是比较幽默的故事的时候呢，最后一句话很重要最后一句话，这是一个结果表示为什么很有意思呢？就是小孩的回答非常重要这个结果呢，大家一定要听到，这样呢才会呢理解这个内容。 네, 서사문의 형태는 서론, 본론, 결론 가운데 결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은 거의 암기하다시피 순간 암기력으로 외운 상태로 문제를 듣고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1번부터 15번까지 15문제 가운데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재미있는 이야기형은 첫 번째 카이토 부분, 첫 문제에서 출제되고요. 중간에 하나 정도 나오고 끝에서 하나 나오거나 혹은 처음과 끝에 하나씩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제 경향도 알아두시고요. 함께 이 문장만 크게 읽어보죠. 这个椅子 시작. 这个椅子刚刷了油漆我想看看你站起来会是什么样子 네, 여기서도 다 함께 刷油漆 시작. 刷油漆 네, 역삼각형, 삼각형 하셨던 이 동사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번 문제 정답 D였고요. 이어서 재미있는 이야기형 연습 문제로 넘어갑니다. 교과서는 18페이지 펴시고 제1부분 공략법 포인트. 자, 고개 잠깐 들어보세요. 듣기 영역 문제 풀 때 우리는 문제를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보기 분석으로 문제를 예상한 뒤에 그 다음에 이야기글 방금 배웠듯이 마지막 구절, 핵심 구절을 이해해서 듣고 판단한 뒤 외운 상태로 거의 암기하다시피 그렇게 만든 상태로 듣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보기 분석 역시 1번은 같이 가고요. 나머지 2, 3, 4, 5번은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1번 타이 또는 지가에다가 세로줄 쫙 그어주시고 참고로 2011년도에는 지가 관련된 지문을
장문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장문 영역에서 한 거지가 집에 방문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들 네, 제가 나중에 독해나 장문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乞丐라는 단어 꼭 쓸 줄 아셔야 됩니다. 太太被乞丐骗了被骗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네, 그래서 아주머니가 거지에게 속았는지 또 B는 乞丐是一个瘸子 자, 瘸子 할 때 이 병자방에 주목하시면 아, 병에 걸린 환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참고로 瘸子는 가지, 瘸子는 절름발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C 以前是一个瞎子以前 동그라미 瞎子 동그라미 맹인을 말합니다. 瞎子 장님. 그 다음에 D 太太给乞丐的是假币 假币 동그라미 써주시고요. 아주머니가 거지에게 가짜 돈을 줬는지 그래서 거지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또 예전에는 어떤 질환을 혹시나 앓고 있었는지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이었고요. 5번부터 2번까지 거꾸로 분석하시는데 단 10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기 한두 개 정도씩 분석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10초입니다. 好，现在开始。练习题一：一位太太看到一个乞讨的瘸子，拿出几个硬币给他，并同情地说：“你的腿有毛病，一定不好受。如果是瞎子，肯定更可怜。”没错，太太。乞丐说：“我从前扮瞎子时，常常收到假币。”二，空姐向乘客广播：“请大家扣好安全带，飞机马上就要起飞了。”飞机起飞后，喇叭里又传来空姐的声音：“请将安全带扣紧一些。很抱歉地告诉大家，今天我们忘记将早餐运上飞机了。”三，小赵最近老失眠，就请医生给他开了点安眠药。周日晚上，他吃了安眠药，结果早上闹钟没响就醒了。到办公室后，小赵告诉老板：“今天闹钟没响我就起床了。”老板怒吼道：“很好啊，可你周一、周二哪儿去了？”四，小王对他的老板说：“明天我得帮我太太干一些打扫房子的重活，想请一天的假。”老板回答：“抱歉，我不能准你放假，我们人手不够。”小王高兴地说：“谢谢老板，我知道这事儿指望您准成。”五，将军发现他手下一名士兵行为古怪，他会捡起自己找到的每张纸，皱皱眉说：“不是他。”然后把他放下。这样持续了一段时间后，将军认定士兵神经错乱，就给他开了张退伍证明。士兵拿起证明，笑着说：“就是他。”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老师对一下答案，从1到5题。第一题选 A， 第二题 D， 第三题 B， 第四题 D， 第五题 B。 네, A, D, B, D, A. 아니 죄송합니다. B. 맨 마지막에 B번입니다. 다 맞히신 분, 하나 틀린 분, 둘. 그래요. 네. 5개 중에서 뭐 다 맞거나 하나 정도 틀린 동시들이 많으리라 예상하지만 4번, 5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4번에 별표 둘, 5번에 별표 셋 해주시고요. 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닌지.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형 5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비교적 쉽습니다. 一位太太看到一个乞讨的瘸子拿出, 자, 여기서 拿出 역삼각형, 硬币삼각형. 다 함께 拿出硬币
拿出硬币 모르는 단어나 몰랐던 표현들을 지금 이 순간 외우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并同情他说 여기서 并 네모 박스 표시해 주시고 네. 몇 개의 동전을 꺼내서 주면서 그에게 동정하며 말하기를 你的腿有毛病 有 역삼각형 毛病 삼각형 다리에 어떤 질환을 앓고 있으니 문제가 있으니 一定不好受 참 힘들겠어요. 如果是瞎子如果 네모 박스 그 다음에 瞎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만약 장님이라면 이란 얘기지 이 남자가 장님이었단 얘기는 아니죠. 만약 장님이라면 肯定更可怜 틀림없이 더 불쌍할 것 같아요. 没错太太乞丐说 정말 맞아요 아주머니 거지가 말하기를 我从前扮瞎子时扮 역삼각형 瞎子 삼각형 다 함께 扮瞎子 半瞎子 장님인 척 했을 때 자 뭐뭐인 척 가장하다라는 뜻이에요. 常常收到假币收到 역삼각형 假币 삼각형 가짜 돈을 받았었다우. 네, 그러니까 이 핵심 내용 乞丐说的话 요거 꼬부랑이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我从前扮瞎子时常常收到假币 이 내용 가지고서 답 고를 수 있습니다. 일단 A. 자, 太太被乞丐骗了. 그렇죠. 아주머니는 거지한테 속은 거예요. 다리에 뭐 문제점 생긴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옛날에는 장님이었다가 장님인 척했던 거죠. 장님인 척했다가 지금은 뭐 다리가 아픈 척하고 있는 거죠. 老师来补充一下。 对，那么在这儿呢，这个瘸子就说一句话，他说，我扮瞎子的时候呢，更加的不好受，就是更加的悲惨。为什么呢？因为经常收到假钱，因为别人以为他看不到，所以给他假钱了，其实他能看得到。他扮瞎子时。 가짜 돈이란 걸 알 수 있으려면 눈먼 장님이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지가에는 옛날에 그 빤 샤즈라고 했던 요 대목 빤 샤즈 다 함께 빤 샤즈 扮瞎子 역삼각형 삼각형 하시는 요 대목 요게 아주 중요한데요. 장님 아니죠. 따라서 A가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B, C, D입니다. 变的乞丐是一个瘸子，不是瘸子。这一次呢，他也是在扮瘸子啊。所以呢，乞丐以前是一个瞎子。 那么在以前呢，也不是，以前是半瞎子。那么在这儿一个他，一个变量。然后 D 呢，太太，那么太太给乞丐的是假币，那么不是给他的假币，是以前的人，以前他扮瞎子的时候呢，别人呢给他过假币，那么在太太呢给他的是真的钱。 네, 그렇죠.太太给他给乞丐 여기서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오류가 벌어졌습니다. 뒤로 밀려야 되는 단어입니다. 아주머니가 거지에게 줬던 것은 가짜 돈이 아니라 과거에 장님인 척 했을 때 받았던 돈이 가짜 돈이죠. 자, 여기까지 1번 문제에 대한 정답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자, 乘客在等飞机 여기서 等飞机 역삼각형 삼각형 다 함께 等飞机等飞机 그 다음에 추시구에다가 역삼각형 삼각형 해주시고요. 사고가 발생하다 다 함께 추시구 出事故 네, C를 보시면起飞 있습니다. 이륙하다. 네, 요거는 그냥 동그라미 표시인데 네, 起飞 동그라미 다음에 D번입니다. 老师空姐犯了错误，犯错误要상상형 잘못을 범하다. 네, 잘못을 저지르다, 잘못을 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 속에서는요. 비행기에서 뭔가 대화가 오고 갈 가능성 혹은 지문이 들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역시 이야기글 감 잡고요. 처음 空姐开始老师来读一下空姐向乘客广播，请大家扣好安全带，飞机马上就要起飞了。飞机起飞后，喇叭里又传来空姐的声音。 请将安全带扣紧一些。很抱歉地告诉大家，今天我们忘记将早餐运上飞机了。好，老师来解释一下。对，那么首先我们看一下，那么空姐向乘客广播는 방송하다啊，向乘客누구에게 방송하다，请大家扣好安全带。那么扣安全带要上两听，扣安全带、系安全带一样的意思。 飞机马上就要起飞了。 여기까지는 아주 정상입니다. 정상. 那么后面飞机起飞后啊，喇叭 speaker， 喇叭里又传来空姐的声音。那么传来声音要상听。请将安全带扣紧一些。那么在这儿呢，扣紧啊，有时候扣紧동그라미扣紧。
很抱歉的告诉大家，今天我们忘记将早餐运上飞机了。那么在这儿呢，这句话很重要。为什么刚才说了扣好安全带了，为什么又让大家扣紧一些呢？因为肚子饿了，大家肚子很空了，那么再紧一点，这样呢不会感觉到饿了？为什么呢？因为我们忘记把那个饭把早餐运上飞机了。这样的意 네. 思。 안전벨트를 더 바짝 조여주시라는 그런 안내 멘트가 나오면서 그 뒤에 한바우첸 정말 죄송스럽게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깜빡 잊고 아침 식사를 비행기에 옮겨 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웃어야 되는데 우리 통수들에게 미소가 안 비치는 이유는? 라오씨? 글쎄요. 이유는 너무 진지해서. 너무 진지해서. 두 번째, 못 알아들어서.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시험 보면서 이렇게 저도 반응을 좀 봐요. 시험장 들어가면은 이제 유머형을 풀고 나면 일부 동시들은 이렇게 시험 보시면서 웃어요. 이렇게 피식피식 웃으면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면 답을 맞출 확률이 높은데 대부분이 조용해요. 대부분이 진지해. 이게 무슨 말이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더 긴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첫 문제와 마지막 문제 일부분에 1번과 15번이 이야기형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문제에서 딱 놓치면 긴장되거든요. 첫 문제 유머형에서 마지막 끝부분을 잘 듣자. 자, 조금 전에 풀었던 그 지가 이야기 저도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맹인인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 지나다니시는데 이제 불쌍해 보여서 돈을 드렸어요. 예, 돈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칸에 제가 옮겨가게 됐거든요. 자리가 좀 너무 비좁아서 다음 칸을 갔더니 그분이 아이를 업고 있었는데 아이를 딱 보면서 쳐다보면서 아주머니였어요. 아이를 보면서 아유 그걸 왜 또 흘리고 그래? 라고 하는데 장님이 아니잖아요. 아이도 업고 계신 어머니라서 되게 불쌍해 보여서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네, 어쨌든 그 이후로는 불쌍한 분들 봬도 잘 안 믿게 된다는 이 불신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에서는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2번 문제에 대한 정답도 확인해 봐야겠죠. 2번에 A 乘客在等飞机가 아니고 이미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A는 답이 될 수 없죠. 飞机出了事故 역시 아닙니다. 뭐 무슨 사고가 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CD 남았죠? 老师所以飞机在中午起飞，不是在中午，在上午，对吧？早餐因为在上午起飞。D呢，空姐犯了错误，那么犯了错误，她忘记了把早餐运上飞机了，所以答案呢就是 D。 네, 그렇습니다. 아침 식사를 실는 걸 깜빡했으니 犯了错误 맞습니다. 다 함께 犯错误. 犯错误. 역삼각형, 삼각형 표시해 주시고 2번에 대한 정답 확인해 봤죠?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실 차례예요. 3번은 小赵的闹钟혹은 小赵连着睡了2天老板小赵的失眠뭐 등등 나와 있습니다. 老师 네. 那么在这儿呢，也是记叙文搜上面叫小赵和老板나왔어요。那么还有什么呢？还有闹钟都나올 것이고, 그다음에睡2天여기서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잘 체크하셔야 되죠. 네. 숫자 관련된 B, 2天 이런 거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이틀을 잤는지, 또 乱发脾气, 마구 화를 내는지,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인지, 또 D는 没有治好, 불면증을 치료 못했는지. 자, 부정적인 답안인 A, C, D 마이너스 표시 딱딱딱 해주시고요.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기 분석하시면서 들어보세요. 老师小赵最近老失眠，就请医生给他开了点安眠药。周日晚上他吃了安眠药，结果早上闹钟没响就醒了。到办公室后，小赵告诉老板，今天闹钟没响我就起床了。老板怒吼道：“很好啊，可你周一周二哪儿去了？” 네, 그렇죠. 월요일, 화요일에 어디 갔었어? 라는 이 대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小赵最近老失眠经常失眠의 뜻입니다. 老 동그라미, 失眠 꼬부랑이 밑줄. 자주 불면증을 앓고 있어. 就请医生给他开了点安眠药. 开安眠药 역삼각형, 삼각형. 다 함께 开安眠药. 开安眠药. 네,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周日晚上 일요일 저녁에 他吃了安眠药. 그 수면제를 먹었고요. 吃 역삼각형, 안면역 삼각형. 结果 네모 박스 별표 3개 달아주시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早上闹钟没响就醒了. 오전에 자명종이 울리지 않았는데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하입니다. 老师.到办公室后啊，小赵告诉老板，今天闹钟没响，我就起床了。那么最后一句话很重要，老板怒吼道啊，吼呢就是함성을 지르다，吼道，然后很好啊。可是可那有 box 可你周一周二哪儿去了？那么周一周二哪儿去了？就是周一周二他没有来上班的意思。他连着为什么没有来上班呢？因为他是失眠了，所以呢连着睡了2天。 네,失眠了. 근데 거기다가 吃了 안면요. 이미 수면제를 먹었기 때문에 이틀 내내 잔 거죠. 네, 이틀 내내 잤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어디 갔었어? 라는 얘기. 이를 통해서 우리가 小赵, 이 小赵가 连着睡了2天. 답은 B임을 알 수 있어요. 어때요? 전체 내용을 파악해야만 풀 수 있겠죠. 네. 재밌는 표정, 재밌다는 표정을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심각한 표정을 짓는 분들은 네, 이 유머형 우리가 더 많이 대비해야 됩니다. 중국인들의 어떤 유머 형식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머의 코드. 그 유머 코드도 알아야 되죠. 네, 제가 사실은 2007년도부터 그 재밌는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유머와 관련된 책들은 다 거의 섭렵을 하고 집에 다 소장하고 있어요. 책을 한 권당 2번 이상씩 보고 그래서 좀 재미있게 하려고 그걸 다 외웠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려도 안 웃겨, 안 웃어. 그래서 그때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 상황이 재현됐을 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상태에 처했을 때 이것을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타이밍상 재밌는데요. 억지스럽게 끼워 넣는 거는 재미가 절대 없다는 걸 그때 절실히 깨닫고 그 이후로는 유머 책을 사지 않았습니다. 네, 이 유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식 유머죠. 근데 이제 이걸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요. 중국어 자체를 잘 알아야 되는 것과 함께 동시에 문제도 다양하게 이런 형태도 풀어봐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정답은 B였습니다. 자, 다음은 4번이죠. 4번은 小王에다 세로줄 쫙 거주시고요. 공통된 단어 뒤에 세로줄을 거주면 답안 보기 분석이 좀 더 쉬워집니다. 4번에서 A는 很不满 밑줄. 네, 마이너스 표시. B는 准他放假 여기서 准 허락하다 뜻이에요. 他放假 밑줄 거주시고. C는 想给不上班找个借口 여기서 找借口 역삼각형 삼각형. 다음 D는요. 打扫房子 역삼각형 삼각형 해주시고 자 동사구 위주로 체크해봤고요. 이 중에서 不想 네. 그 다음에 不上班不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C와 D 부분 자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팅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여러분 문제집 A, B, C, D 보기 옆에다가 우리 갓쌤이 들려주실 때 듣고 한글 병음 약자로 메모해보세요. 중요한 내용을 老师小王对他的老板说：“明天我得帮我太太干一些打扫房子的重活，想请1天的假。”老板回答：“抱歉，我不能准你放假，我们人手不够。”小王高兴地说：“谢谢老板，我知道这事指望您准成。” 네, 자 그래서 4번 문제였는데요. 이 4번 문제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중간 이하에서 小王이 사장님에게 말하기를 내일 제 와이프가 집 청소하는 힘든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루만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请假 역삼각형 삼각형 다 함께 请假请假 그렇죠. 역삼각형 삼각형 해주시고요. 老板回答 사장님이 대답하기를 抱歉 미안하네 我不能准你放假准 허락하다 뜻이라고 했죠. 자네가 휴가를 보내도록 허락할 수 없네. 我们人手不够 人手인력 그죠? 일손, 네, 일손이 부족하네, 인력이 부족하네. 그 뒤에 小王高兴地说 즐거워하면서 말한대요. 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즐거워했는지 谢谢, 감사합니다, 사장님. 我知道这事指望您准成 요거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老师. 那在这儿这句话很重要。我知道那个좀 알고 있어요. 这事儿이 일을, 对吧? 일을指望您, 指望 기대하다. 뭐가 희망을 걸다. 당신한테 희망 걸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准成. 당신께, 사장님께 희망을 걸면, 기대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 기대는 내용상 무슨 기대냐면 와이프 일 도와주기 싫어요. 휴가를 허락 안 해줬으면 좋겠어.
즉 회사에서 그냥 일 더 하는 게 낫지 집안일, 힘든 일 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꽤 있나요? 중국에서도? 꽤 있나요? 한국에서도 꽤 있지 않아요? 있나요? 네. 한국에서는 이건 어림도 없을 일이에요. 휴가 신청을 뭐 집안일 있다고 휴가 신청했을 때 이건 아예 이런 말도 못 꺼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럼 아예 못 변하죠. 네. 중국도? 이건 유머니까. 그냥 유머니까. 만드는 이야기니까 너무 진지하지 마시고. 네, 제가 항상 진지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유머가 좀.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갓쌤은 저를 공격하실 거고요. 저는 방어하고. 공격은 네. 제가 좀 겸손하게 지적해 드리는 거죠. 겸손하게, 경솔하게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티격태격 할 때 여러분들은 웃으시면 돼요. 자, 재미있는 이야기형 가운데 이런 건 한국에서고 중국에서고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유머형이죠. 네, 그래서 谢谢 요 이하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谢谢老板我知道这事指望您准成 그렇죠. 저는 사장님께서 그렇게 허락 안 해주실 길을 기대했어요. 이런 말이에요. 답은 老王希望老板准他放假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C 보시면 想给不上班找个借口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단 정답은 D인데 여기 B하고 D 답안을 잠깐 보시면요. B 답안은 허락해 주기를 희망하는 거고 D 답안은 아내를 도와서 집 청소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따져보면 B와 D는 상반된 답안 형태입니다. 老师补充一下。那么在这儿呢 ，B 和 D 就是一个是想帮他的，就是准他放假的话呢，就是想帮妻子打扫房间。那么在这儿呢不想，所以相反的答案呢会有一个是正确答案。 그렇죠. 상반된 답이 나왔을 경우에 둘 중 하나가 정답일 확률이 높으며 오늘 문장에서의 핵심은 바로 그 맨 마지막 구절 라오반에 대해서 하는 말 指望您准成 이 부분에 있었고요. 정답 바로 D였습니다. 네, 4번 문제 좀 어려웠죠? 별표 둘 해주시고 다음은 더 어려운 5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5번 보기 분석합니다. 老师分析一下。那第5题 A、B、C、D 呢，我们看看都是士兵猜的主张。士兵，然后精神不正常정신이 비정상이다。B 呢，士兵想早点退伍。那么这个单词很重要。B 和 C 다 나왔어요。 退伍呢是제대하다。 일찍 제대해서 집에 돌아가고 싶다。 那么 C 呢，士兵向将军提出要退伍。 提出 뭔가 요구를 좀 하다, 제출하다, 提出要退伍。 D 呢，士兵要找一张重要的纸，找纸要상상죠。 네, 종이를 찾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역하고 싶어 하는지 뭐 좀 일찍 전역해서 집으로 귀가하고 싶은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역시 보기만 분석하신 채 들어보시고 메모하는 거 좀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좀 어렵습니다. 老师将军发现他手下一名士兵行为古怪，他会捡起自己找到的每张纸，皱皱眉说：“不是他。”然后把他放下。这样持续了一段时间后，将军认定士兵神经错乱，就给他开了张退伍证明。士兵拿起证明，笑着说：“就是他。”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것들이 여운도 있으면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게 만듭니다. 老师来解释一下。 네. 那么在这儿呢，这也是一个非常有意思的故事啊。将军发现장군，对吧？将军发现他手下的부하의 한 명의 병사들怎么样呢？行为古怪。那么这个单词呢，这个结构行为古怪的。那么古怪这个单词和行为是一起使用的啊。行为很古怪，行为很奇怪，跟别人不一样。什么古怪呢？他会捡起自己找到的每张纸。那么在这儿呢？ 捡纸要상큼捡纸종이를 줍다然后皱皱眉说有叫皱眉要상큼皱眉문자를 찌푸리다. 네, 不是他그거 아니다, 不是이거 아니다, 不是他。然后呢，把他放下。这样持续了一段时间后，将军认定士兵，那么认定了就是相信他神经错乱。神经错乱呢，就是精神不正常的意思精神不正常了。然后就给他 开退伍证明要상큼开退伍证明전역 증명서를 해주었다. 那么士兵拿起证明이 종이를 들고 이번에 마지막 종이죠. 이 종이를 들고拿起证明
여기서 나证明要三三听，然后笑着说就是他啊，이번에 맞다, 이번에 바로 그거다, 就是他这样。 네, 여기 보실 타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한 나머지 퇴역 증명서를 발급해 줬더니 병사가 그제서야 발급받더니 아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사는 신경 무슨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전역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드는 생각에 빨리 전역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나? 유머니까. 네, 유머니까. 아 이제 무쌤이 이제 깨달으셨네요. 네, 그렇죠. 깨달으셨네요. 네. 그 네. 수업 준비할 때 깨달았는데요, 선생님. 네. 네, 자, 죄송합니다. 일단 5번 문제 속에서 士兵的精神不太正常. 병사의 정신이 그다지 정상적이지 않다. 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想早点退伍回家. 답은 B가 됩니다. 네, 일찌감치 전역해서 귀가하고 싶다. 자, CD 为什么不对呢? 所以呢，士兵向将军提出要退伍，不是提出，他装的样子。역시我们还能착하죠，装的是精神啊有点错乱，所以最后呢把这个将军欺骗了啊这样的一个方法。那么 D 呢，士兵要找一张重要的纸，那么不是找纸，他的目的是为了装这个样子，让将军看一下啊，将军以为他精神错乱了，就让他退伍了，这样都是他装的。 그렇죠. 거짓으로 뭐뭐인 척한 거죠. 정신 착란 증상을 보이는 척했던 것일 뿐이죠. 자, 5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논설문형에 대해서 접해볼 건데요. 우리 교과서는 19페이지 펴시고, 자, 19페이지 펴시고, 예전에는 출제 그 비중이 한 30% 정도 차지했다면 최근엔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한 25% 정도는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네, 15문제 가운데 적어도 한 3문제 이상씩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비중도 꽤 높습니다. 3문제에서 많이 나올 땐 5문제 정도, 6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예제2, 기회. 네, 그래서 이것은 기회와 관련된 논설문형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보통 네, 논설문 형태에서는 논점 밝히고 이것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 가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어떤 이해, 구체적인 이해 제시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논점 재확인.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보기 분석합니다. 老师分析一下. A 机会越多越好啊，많으면 좋다. 그럼 B 는 做决定前要多思考,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많이 생각을 해야 한다. C 는 机会越多越让人犹豫,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을 망설이게 만들다. 那么让人犹豫的. 那么所以呢，我们可以看到机会好越多越好, 机会越多越不好. 那么这是相反的. A, C 는 서로 상반된 내용입니다. D, 犹豫有时候会带来好处. 그래서 이제 주어가 바뀌고 那么 기회가 아닌犹豫죠. 犹豫呢有时候带来好处. 那么这时候呢，我们应该重点看 A, C. 那么机会呢 2번 나왔으니까 아마 기회가 나오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지회가 2번 나오고 여우이가 1번 나왔으면 여우이보다는 지회가 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4개 보기 중에서 하나만 생뚱맞은 보기가 나왔을 때 그 눈에 띄는 보기는요. 출제자의 심리를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숨기고 싶은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단어, 본문에 언급됐던 생뚱맞은 단어 하나 끄집어내갖고 오답으로 만들어 넣는 거거든요. 자리 메꿈용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2번 이상 등장한 보기가 또 상반된 답 중에 둘 중 하나가 답일 확률이 높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문제 들려드리는 순서네요. 예제 2 듣고 풀어보세요. 好,现在开始. 2. 机会并不是越多越好。当你的面前只有一条路时，或许你会坚定地走下去，最终到达目的地。但当你有很多机会时，或许你会与成功擦肩而过，因为你在很多时间里都在犹豫，而机会经常在犹豫中失掉。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회와 어떤 망설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HSK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고 제가 어떤 뉴스 신문 보도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상품 진열 때 물건이 잼 가지고서 한번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잼이 6가지가 있을 때랑 12가지, 24가지가 있을 경우 진열 때 그럼 사람들이 뭘 더 많이 살까요? 언제 더 많이 살까요? 6개 있을 때 더 많이 산대요. 12개, 24개 돼 있으면 골라야 되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더 많이 가긴 간대요. 근데 망설이다가 안 산대요. 반면 6개 정도만 딱 있으면 별로 안 되잖아. 그래서 비교해보고 사기가 좋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회도 이런 내용과 조금 겹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들려드렸고요. 机会并不是越多越好. 결코 뭐뭐가 아니다. 并不是 네모박스.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当你的面前只有一条路时 당신에게 단지 하나의 길만 있을 때 或许你会坚定地走下去. 어쩌면 당신은 단호하게 갈 것입니다. 最终到达目的地. 到达目的地 역삼각형 삼각형 목적지에 도달하다 이런 뜻이죠.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단 네모박스 전환관계 접속사 나오면 무조건 네모박스 별표 3개. 当你有很多机会时 많은 기회가 있을 때 有机会 역삼각형 삼각형 或许 어쩌면 네모박스 你会与成功擦肩而过 꼬부랑이 밑줄 쫙. 이거 HSK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다. 다 함께 擦肩而过擦肩而过，擦肩而过擦肩而过。因为네모박스 你在很多时间里都在犹豫 기회는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당신이 수많은 경우에 다 망설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而机会经常在犹豫中失掉 그리고 기회는 종종 자주 망설임 가운데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서 기회가 많을수록 좋다 아니고요. 做决定前要多考虑多思考老师对不对呢?这个呢没有说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얘기가 거리는 바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机会越多越让人犹豫 그렇죠. 정답은 C가 되고요. D, 犹豫有时候会带来好处 망설이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예?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죠. 다만 본문에서犹豫에 대한 이야기 老师来补充一下. 最后犹豫中失去了如果犹豫的话呢会让机会失去就是不会带来好处的 그렇죠. 좋은 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놓치게 된다. 기회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D도 오답입니다. 유일한 정답 C였습니다. 잠깐 체조한 뒤에 논설문형에 관련된 연습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고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좌로, 우로 돌리고 반대로도 돌리고 어깨 으쓱으쓱 뒤로 3번 앞으로 3번 네 좋아요. 손 털고 돌리고 반대로도 잡고 파도 타기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쭉 위로 쭉 좌로 우로 좌우 대각선 반대로 대각선 네, 그래요. 자, 이번에는 보기 분석 1번부터 연습 문제 1번부터 들어갈 건데요. 잘 모르겠어요. 여울은 류여가 뭔지. 그러나 류여는 알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본문 내용 들으면서 여울은 류여 네, 계속 여울은 류여가 A, B, D에 언급돼 있고 C만 좀 다르니까 C는 답이 아닐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 그러면 A, B, D로 압축해서 보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리해 나가면 돼요. 受欢迎 역삼각형 사각형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자, 5번부터 역시 거꾸로 1번까지 분석합니다. 준비 10초 드리죠. 好，现在开始。 练习题2：一、邮轮旅游被游客认为是目前最轻松、自由、休闲的旅游方式，不必担心旅途疲劳，即使是在路上，也可以随时享受阳光、大海、泳池和各国美食。船上的电影和各类讲座让人挑花眼，其价格也比较平民化。2. 态度就像磁铁，
我们的思想总是受到它的吸引。虽然我们无法调整环境来完全适应自己的生活，但可以调整态度来适应一切的环境。我们的生活并不是全部由生命中所发生的事所决定，而是由面对生命的态度与心灵看待事情的态度来决定。3. 中国公共场所的声音跟中国的美食一样丰富惊人，从学校播放的运动员进行曲，到孩子们的嬉闹声，到公园里老人们练太极拳的音乐。虽然外国人很难理解，但在中国人听来，这些声音充满了美好的生活气息。4. 每个人都有尊严，即使明明知道自己做错了事，内心深处也渴望别人能给自己留面子。所以我们在批评别人时，应该尽量把话说得委婉一些，不伤害他人的自尊。这样，人们在接受我们意见的同时，还会心存感激。5. 有调查显示，90%的肥胖者都是因为晚餐吃得太好。对上班族来说，常常是早餐不吃，午餐马虎，晚餐丰盛。但专家认为，正是这样的不良生活方式，才导致了胖子们不断出现。好,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C, 2번 A, 3번 A, 4번 A, 5번 B입니다.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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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네. 자, 그럼 다 맞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 틀린 분, 진주 몇 개 틀렸어요? 안 풀어봤어요? 아니요. 지난번에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편집하시면 편집, 다시 편집. 네. 틀린 거 말해주기. 오케이. 이해를 좀 해야 되니까. 네. 자, 다시 갈게요. 好, 时间到. 네. 자, 함께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C, 2번 A, 3번 A, 4번 A, 5번 B. 다 맞으신 분? 하나 틀린 분? 2개? 3개? 4개? 그래요. 분위기가 별로 좋진 않은데 어쨌든 본 교재가 그렇게 쉽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틀린 분들이 좀 많습니다. 1번 문제 속에서 游轮旅游老师 네. 游轮旅游是什么？游轮旅游呢，就是一种旅游，就是旅行的一种方式，就是在一个专门乘坐游客的一个大的船上，大家一起去海上旅行，就是游轮旅行。 네, 바로 크루즈 여행을 요른旅行 혹은 요른旅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쇼 역삼각형, 환영 삼각형 아까 하셨죠? 중국 여행객의 큰 환영을 받는다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B 보시면 价格相对较高 가격이 비교적 비싸다. C는 안排活动 역삼각형, 삼각형 각종 오락 행사가 배치돼 있다. D는 요른 旅游的日程安排比较简 일정 스케줄이 비교적 빡빡하다, 빠듯하다 이런 뜻으로 4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자 역시 핵심 구절들을 짚어볼게요. 칠판 보시죠. 游轮旅游被游客认为是目前最轻松自由休闲的旅游方式不必担心旅途疲劳即使 자 이해합니다. 老师 네, 即使什么什么也什么什么即使是在路上 也可以随时享受阳光、大海、泳池和各国美食。比较목적어가 좀 많아요. 大海、泳池还有美食。船上的电影和各类讲座，那么在这电影、讲座동그라미 동그라미，然后让人挑花眼。那么在这挑花眼呢，什么意思呢？就是非常非常多的눈을 좀 부시게 하다, 눈부시게 하다, 挑花眼。 그렇죠. 여기서 고정격식 접속사 동사구를 한번 짚어봤고요. 설령
도로상에서도 수시로 햇빛, 뭐 바다 등등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배에서 영화라든지 각종 강좌가 사람을 하여금 눈부시게 만든다. 挑花眼 너무너무 선택할 거리가 많을 때 우리가 挑花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其价格 그 가격 또한 也比较平民化 平民化指的是 低的意思. 그죠? 가격이 싸다, 저렴하다 뜻이지 비싸다 아니겠죠? 따라서 정답 확인해 봅니다. 자, 1번의 답은 C로서 游轮上安排了各种娱乐活动. 나머지 A, B, D 为什么不对呢? A邮轮旅游大受中国游客아니고中国游客는 전혀 거르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受游客欢迎. 어느 나라의游客는 관광객을 거르는 바가 없습니다. B 邮轮旅游的价格高가 아니고 价格平民化价格低. 那么 D 邮轮旅游的日程安排比较紧，紧干叫非常的日程安排呢，非常放松，可以非常轻松的旅游。那么应该是我们知道，应该是非常轻的轻松的。 네, 방금 앞 페이지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한 번씩 거론해봤고요. 중국 여행객들에게 환영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온 세계 여행객들이겠죠. 따라서 중국어라고 제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각각 말씀 명확하게 해주셨고 따라해보시죠. 안파이 위러活动. 安排娱乐活动. 네, 여러분들도 아마 크루즈 여행을 목표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한강에 가시면 그 누릴 수 있어요. 한강에서는 한강 네 왔다 갔다 1시간 정도? 네, 그래요. 저도 한 10년 전에 한번 타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야경은 괜찮아요. 야경은 도시의 야경.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2번 문제도 역시 설명문 형태로서 난이도는 조금 있어요. 2번 맞은 분 손 들어보세요. 맞았던 분. 네, 그래요. 많지 않군요. 자, 2번에다 별표 하나 달아주시고 함께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态度决定我们的生活. 일단 态度 세로줄 决定 동그라미 生活 동그라미 쳐주고요. 决定生活 시작. 决定生活 B 思想像磁铁一样 여기서 像什么什么一样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주시고 吸引我们 역삼각형 삼각형 CD입니다. C 我们可以改变环境适应生活 동사구 2개 改变环境要3경 3경 适应生活要3경 3경 然后 D 生命中发生的事情决定态度那么在这儿呢事情主决定态度 주어 목적어. 네. 자, 생명 속에서 발생한 일이 태도를 결정하는지 또 우리가 환경을 바꿈으로써 생활을 적응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이 내용은 좀 어렵기 때문에 직접 본문을 확인해 보죠. 老师直接解释一下. 네. 第一句话态度就像磁铁那么这句话什么像什么那么在主语的是态度我们可以看到 A, B, C, D 다시 보기로 돌아가 보시면 那么在这儿呢思想像磁铁가 아니고 일단 첫 번째 통해서 B를 제거 思想像磁铁가 아니고态度像磁铁 네. 第一句话我们的思想总是受到它的吸引那么在这儿呢受吸引要3个상형受吸引然后我们无法调整环境 여기서 无法 동그라미 无法 我们无法할 수 없어요. 无法什么呢? 调整环境要3个상형 환경을 조정해서来完全适应自己的生活适应生活 그래서 뒤에 이 두 가지 동사구를 할 수 없다 는 의미죠. 그래서 아까 ABC를 다시 보시면 네, 那么可以改变环境适应环境 아니고 不可以无法改变环境改变环境呢就是调整环境一样的意思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B하고 C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B는 思想 때문에 틀렸고 C는 可以改变 때문에 틀렸어요. 无法改变이라고 했죠. 다음 본문 내용 다시 돌아와서 但可以 현관펜 밑줄 쫙 但 네모박스 현관펜 밑줄 별표 3개 하지만 뭘 어떻게 함으로써 자, 调整态度来适应一切的环境 태도를 조절함으로써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적응시킬 수 있습니다. 适应环境 역삼각형 삼각형. 그래서 调整态度 역삼각형 삼각형. 함께 调整态度. 调整态度. 그다음에 适应环境 시작. 适应环境. 이어서 我们的生活并不是全部由生命中所发生的事所决定. 并不是 이라고 했어요. 并不是. 결코 모두가 생명 속에서 발생된 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는데 D를 보시면 답안 D
生命中发生的事情决定态度라고 했죠. 并不是라고 그랬죠. 네, 이것도 역시 D가 并不是生命中发生的事情决定态度. 따라서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자, 유일한 정답은 그래서 하나 남아요. 态度决定我们的生活. 네, 따라서 정답은 A가 되는데요. 핵심 문장은 뒤에도 언급이 됩니다. 보통 설명문, 논설문의 경우는 이렇게 지문의 끝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게다가 점층 관계든 조건이나 전환 관계든 뒷절 접속사가 중요하죠. 老师分析一下. 네, 那么在这呢，不是而是 바로 하나의 구조죠. 不是 A 而是 B 而是由. 那么我们的生活 우리의 생활은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而是由什么呢？由什么什么决定的？由面对生活的态度，由态度 뒤에 중심어가 바로态度죠. 이 태도 그리고 与 什么呢？与态度 태도가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태도로 결정된 거죠. 생활이 태도로 결정된다. 来决定的. 由什么什么来决定. 가운데 由什么呢? 由态度来决定了. 네, 由什么样的态度呢? 생명에 직면한, 생명에 대하는 맞서는 태도와 마음속에서 이를 보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由什么什么来决定 고정격식 현관편 밀주적자 다 함께 由什么来决定由什么来决定 네, 이상으로 해서 2번 문제 답은 A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态度决定我们的生活 다 함께 시작 态度决定我们的生活 그렇죠. 사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우리 습관을 변하게 만들고 그 변화된 습관이 우리 인생을 뜻깊은 인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또 생각도 바뀌어야겠네요. 네. 우리 보통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중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긍정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부정의 생각을 몰아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였죠? 다음은 3번 내용인데요. 3번에서는 中国的公共场所很热闹, 很热闹 밑줄 그어주시고 자, 公共场所 동그라미 B, 外国人 그리고 D, 公共场所 이렇게 되세요. 그럼 B는 딱 보기에 답이 아닐 가능성을 감 잡으셔야 돼요. A, C, D는 공통된 공공장소가 등장하지만 B는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C번에서는 공공장소, 충만, 噪音, 역삼각형, 삼각형, 소음으로 가득하다. D, 不应该 동그라미, 播放音乐, 역삼각형, 삼각형. 자, 음악을 틀어서는 안 된다라는 보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음악을 틀어서는 안 될까요? 네, 요거는 상식선에서 답이 좀 아닐 것 같은 느낌 받습니다. 그래서 B와 D를 이렇게 제거한 채 A와 C로 답을 압축시켜서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中国公共场所的声音跟中国的美食一样丰富惊人，从学校播放的运动员进行曲，到孩子们的嬉闹声，到公园里老人们练太极拳的音乐。虽然外国人很难理解，但在中国人听来，这些声音充满了美好的生活气息。 네, 외국인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역시 전환관계 접속사 네모 박스 이하 꼬부랑이 밑줄 쫙 그시면서 따라오세요. 함께 읽어보자. 在中国人听来 시작. 在中国人听来这些声音充满了美好的生活气息. 充满 역삼각형, 生活气息 삼각형 해주시고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가득 차다라고 했으니 자, 답 중에서요. A는 中国的公共场所很热闹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네. 그 의미상으로 통합니다. 네. 네.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직접 화법은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통합니다. 자, 칠판 보세요. 在中国公共场所的声音跟中国的美食一样丰富惊人 네, 丰富惊人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보시면 但在中国人听来这些声音充满了美好的生活气息 해서 직접 화법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답을 골라야 되는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자,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A입니다. 다음 B, C, D입니다. 자, B, 外国人对这些声音很习惯 不习惯이라고 얘기했죠. 很难理解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말이 되지 않고 그 다음 C, D입니다. C 中国的公共场所充满噪音，那么在这儿呢，噪音就是소음，
不好的音乐。那么在这儿呢，C 呢也是错误的充满了非常美好的这样的生活气息，肯定的内容D 呢不应该放音乐。那么在这儿呢，전혀 고르는 바가 없습니다。那在中国的公共场所呢，有很多这样的音乐就是说很热闹意思。那么在这儿呢，注意一下热闹和噪音的区别，热闹和吵的区别也要注意一下。吵呢부정적인 거，热闹呢긍정적인 거。所以여기서 A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네, 吵, 시끄럽다, 떠들썩하다 이 단어는 부정적인 뜻이고요. 热闹는 시끌벅적하다, 번화하다, 긍정적인 뜻이에요. 흥성흥성할 때 쓰는 단어고, 그 다음에 짜오이는 소음이고 별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뜻의 소음이란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3번이었습니다. 잠시 기지개 켜봅니다. 좌우로 쩍쩍.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뒷목 톡톡톡 두드려 보시고 반대편도 톡톡톡. 네, 좋아요. 이 듣기 영역을 복습하실 때는 듣고 보고 따라하기, 듣고 안 보고 따라하기로 연습을 하시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쫙 들은 다음에 듣고 보고 따라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쉼표, 마침표 단위로 끊어서 듣고 보고 따라, 듣고 안 보고 따라. 그 다음에 내가 너무나 익숙한 잘 발음이 되는 것들은 듣보 따를 생략해도 괜찮아요. 너무 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안 해도 되고 약간 난이도가 있는 거, 내 수준보다 약간 높은 거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 지키세요. 보기 분석해보죠. 4번입니다. 批评别人不要太直接批评别人的时候남을 비평할 때不要 동남이 太直接즉 너무 직접적으로 비평하면 안 된다. B는 很多人不愿承认错误不愿 동남이 承认错误 여상 경상경. C 很多人批评别人太严厉批评할 때는 너무 엄격하다 太严厉了 너무 오마다. D는 不要太看重自己的尊严看重尊严 여상 경상. 그래서 여기서 A, B, D를 통해서 이건 不要干什么 不要 부정적인 내용 뭐가 좀 제한할 때 뭐 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논설문의 내용도 역시 이러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네, 논설문 형태인지 서사문인지 뭐 감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편화된 인물들을 가리키는 보기가 나오면 서사문은 아니에요. 딱 한 명 지정인물 나이나이, 예예, 그 다음에 小张 이렇게 인명 이름이 나오면 서사문이고 很多人 나오면 보통 논설문일 가능성 높고 게다가 不要, 비에, 不愿 이런 단어들 나와도 역시 논설문일 가능성이 높다. 보는 눈 기르세요. 자, 보기 분석 마쳤죠? 본문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이 지문은요 중간 내용 노란색 글씨 부분은 듣고 보고 따라하십니다. 老师自己读一下第三行为止。每个人都有尊严，即使明明知道自己做错了事，内心深处也渴望别人能给自己留面子。 네, 같이 따라하세요. 所以我们在批评别人时， 시작. 所以我们在批评别人时应该尽量把话说得委婉一些，应该尽量把话说得委婉一些，不伤害他人的自尊。不伤害他人的自尊。그 다음 혼자 선생님. 这样，人们在接受我们意见的同时，还会心存感激。 네, 여기까지요. 모든 사람은 다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여준옌, 역삼각형, 삼각형. 다 함께 여준옌. 有尊严， 지시 네모박스, 이에 네모박스. 다 함께 지시 예. 即使也 비록 설령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속마음으로는 깊이 깊은 곳으로부터 也渴望别人能给自己留面子 체면을 남겨주기를 체면을 살려주기를 기대한다 갈망한다. 所以 그래서 네모박스. 자, 역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중요하죠. 그래서 我们在批评别人时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비평할 때 应该尽量把话说得委婉一些 좀 완곡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며 不伤害他人的自尊 네, 타인의 자존감, 자존심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상하이自尊 역삼각형, 삼각형. 다 함께 상하이 自尊. 伤害自尊。 5급반 과정 수업 들으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네, 상하이란 단어. 상하이 뒤에 이렇게 추상적인 명사 온다는 거 배운 바 있죠? 这样人们在接受我们意见的同时 이렇게 해야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还会心存感激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자, 매우 극도로 감사할 때 깐지란 단어 쓴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논설문형 연습문제 4번이었고요. 본문 내용에 근거해서 답을 고릅니다. 1번 A. 자, 4번의 A번.
批评别人不要太直接. 본문 내용과 일치하죠? 정답 A입니다. B. 很多人不愿承认错误. 잘못을 인정하는 걸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기에게 뭐 비난을 하더라도 비평을 하더라도 체면은 좀 남겨줄 것을 바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답안이에요. CD. 所以很多人批评别人太严厉啊，那么在这儿呢，这也没有说到，没有说啊。那么 D 呢，不要太看重自己尊严，那么这个呢也是不对的。人呢应该有自己的尊严啊，不要太看重。这个 C、D 呢都是没有提到的内容。 네, 没有提到的内容. 그래서 C와 D는 언급 안 된 답안이라서 오답입니다. 여기까지 4번이었죠? 아, 이제 마지막 순서 5번인데요. 여러분은 점심을 많이 드세요? 저녁을 많이 드세요? 다 많이 먹는군요. 네, 고민하는 걸 보니까 그래요. 저는 아침 많이 먹고 점심 좀 별로 많이 안 먹고 저녁을 요즘은 조금 줄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아침 안 먹고 점심 좀 많이 먹고 저녁 굉장히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있습니다. 네, 네, 부럽습니다. 네. 자, 본문 내용 다시 돌아올게요. 上班族 세로줄 쫙 꺼주시고 经常不吃 동그라미 쳐주시고 晚餐 吃晚餐 역삼각형 사각형 마이너스 표시. 샐러리맨들은 저녁 식사를 잘 먹지 않는다. B 晚餐不能吃得太丰盛不能 동그라미 太丰盛 밑줄 쫙 거주시고요. 丰盛이란 단어는 주로 음식과 관련돼 있죠. 네, 독해 시간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丰盛的晚餐 이렇게요. 다음 D번. 你午餐, 네, 午餐应该 자, 午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건 晚餐 동그라미 쳐주시고 应该吃得简单一点儿. 점심 식사가 간단해야 될지. 자, 그 다음에 D번. 老师. 90%的肥胖者不吃早餐。那么在这儿呢，不吃早餐 여기 숫자도 나왔으니까 역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숫자 관련된 문제는 보너스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과연 90%의 비만인들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지, 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씬한 우리 갓쌤은 또 어떻게 가능할지,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老师。有调查显示，90%的肥胖者都是因为晚餐吃得太好。对上班族来说，常常是早餐不吃，午餐马虎，晚餐丰盛。但专家认为，正是这样的不良生活方式，才导致了胖子们不断出现。 네, 90%의 비만인들이 다 저녁 식사를 너무 잘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만이 된다. 샐러리맨들에게 있어서 对什么什么来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네, 다 함께 对来说对来说， 네, 常常是早餐不吃午餐马虎 아침 식사 안 먹고 점심 식사 대충 먹고 저녁은 풍성하게 먹고 선생님은 똑같네요. 但专家认为 전문가들이 여기기에는 老师正是正是这样的不良生活方式， 바로 이러한 불량한 생활 방식으로서 才导致了胖子们的不断出现，导致出现啊。 역삼각형 사각형. 네, 그래서 导致胖子呢就是비만인胖子们的不断出现。 네, 여기까지 함께 보셨죠? 저녁 식사 너무 풍성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서 답을 골라봅니다. 5번 문제에 대한 정답. 자, 上班族经常不吃晚餐 아니고요. 早餐이고 B. 晚餐不能吃得太丰盛 요거죠. 본문 내용의 흐름상 정답은 B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CD. 午餐应该吃的简单一点。那么关于怎么吃午餐没有说啊，전혀 거리는 바가 없습니다. D呢，90%的肥胖者不吃早餐。这个아니죠，90%的什么上班族或者是肥胖者，他们早餐或者吃的很少전혀 먹지 않는다는 아니죠. 네, 전혀 안 먹는 게 아니고 먹긴 먹는데 좀 너무 적게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서 앞에 첫 번째 줄에서 90%의 비만인들이 저녁 식사를 너무 잘 먹는다. 이거 얘기했지만 아침 식사에 대해서는 그냥 안 먹거나 常常是早餐不吃이라고 했지 완전히 안 먹는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만인들이 네. 게다가 여기서 不吃早餐肥胖者呢 이거 上班族. 上班族. 앞에. 네. 그래서 그렇죠. 上班族来说. 네, 요 마침표 뒤에 上班族来说不吃早餐이라는 내용. 네, 이거는 비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답이 될 수 없다. 자, 5번 문제 정답 B였습니다. 1번에서부터 5번까지 난이도는 어떤가요? 老师来总结一下. 난이도는 非常难，对吧？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앞에 문제도 어렵고 2번 문제도 좀 많이 어려운 편이었고요.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점검해야 돼서 세부사항을 파악해야 되는 유형으로 논설문이 나오면 대체로 다들 얼어붙습니다. 네. 꽁꽁 네, 선생님은 이런 유머를 좋아하십니다. 자, 일단 우리 4페이지부터요. 해설집 4페이지 펴시면 암기 단어들 제가 짚어드릴게요. 4페이지에서 두 번째 단어입니다. 구걸하다. 다 함께 지타오. 지타, 그 옆에 절름발이 쥐즈, 瘸子, 동전, 잉비. 硬币, 둘째 줄 시각장애인 장님, 샤즈. 瞎子, 그 옆에 거지, 지가이. 乞丐, 뭐뭐 인척하다, 빤. 扮, 네, 빤이었고요. 쫑과 같은 뜻이죠,老师? 네, 装扮一样. 쫑빤. 네, 뭐뭐 인척하다. 2번에서는 첫 번째 줄 맨 끝에 코, 扣, 지와 같은 뜻이었죠? 네, 코지. 함께 코지. 扣记, 이어서 3번에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다,失眠. 失眠, 첫 번째 줄 맨 끝에 闹钟. 闹钟, 둘째 줄 깨어나다, 醒. 醒, 그 옆으로 일어나다, 起床. 起床, 분노하다, 포효하다, 다 함께 怒吼. 怒吼, 네, 이어서 4번에서는 두 번째 글자 오히려 역으로 反而. 反而, 둘째 줄 정 가운데 중노동 重活. 重活, 그 옆에 휴가를 받다, 请假. 请假, 그 밑에 미안하게 생각하다, 抱歉. 抱歉, 옆에 일손 人手. 人手, 기대하다, 꿈이다, 指望. 指望, 네, 다음 장 5번에서는요. 자, 6페이지 5번 수화 지도자 다 함께 手下. 手下, 옆으로 첫 줄 맨 끝에 古怪. 古怪, 둘째 줄 지속하다, 持续. 持续, 네, 그 다음에 神经错乱이라는 단어 있죠. 다 함께 神经错乱. 神经错乱, 여기서 오타, 한글 오타. 정신착락이라고 적혀있는 창란. 정신착란. 옆에 퇴역하다, 다 함께 제대하다, 退伍. 退伍, 네, 연습문제 2의 1번입니다. 오른쪽 상단 세 번째 글자 관광객, 游客. 游客, 그 옆에 여가 활동하다, 休闲. 休闲, 여행 일정, 다 함께 旅途. 旅途, 둘째 줄 정 가운데 언제나, 随时. 随时, 누리다, 즐기다, 享受. 享受, 그 다음에 수영장 풀, 游泳. 죄송합니다. 泳池. 泳 그 池, 다음에 강의 강좌, 讲座. 讲座, 挑花眼. 挑花眼, 매료시키다. 두 번째, 2번에서는요. 첫 번째 줄 맨 끝에 두 개 끌어당기다, 다 함께 吸引. 吸 그 引, 옆에 调整. 调整, 적응하다, 适应. 适应, 무엇무엇이 결정하다, 由什么什么所决定. 由什么什么所决定, 그 다음 3번에서는 첫 번째 줄 세 번째 맛있는 음식, 美食. 美 그 食, 옆에 사람을 놀라게 하다, 惊人. 惊人, 방송하다, 播放. 播放, 네. 두 번째 줄 맨 끝에 嬉闹声. 嬉闹声, 웃고 떠드는 소리까지 보셨고, 다음 4번. 8페이지 4번의 첫 번째, 존엄하다, 尊严. 尊严, 둘째 줄 정 가운데 체면, 面子. 面子, 그 밑에 완곡하다, 委婉. 委婉, 그 옆에 자존심, 自尊. 自尊, 네, 自尊心, 自尊都可以吧? 也可以. 네. 자, 5번에서 첫 번째 줄 없고 두 번째 줄에 아침 식사, 早餐. 早餐, 점심 식사, 午餐. 午餐, 네, 그 다음에 없어요. 네. 비교적 쉬운 단어들이요. 4번, 5번은 좀 쉬운 편이었어요.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1, 2, 3번은 조금 어려웠고, 자, 오늘 복습 과제는 조금 전 풀었던 설명문, 뭡니까? 이야기형, 논설문형 이 12문제를 듣고 보고 따라하기 3번, 듣고 안 보고 따라하기 2번. 더 할 수 있는 분은 더 하셔도 돼요. 네, 3번, 2번. 그리고 기존에 제 수업을 타 강의로 들으셨던 분들은 이 공부 외에 더 추가적으로 풀었던 문제들을 좀 복습하시면 되는데요. 틀린 문제들 한 5개씩 골라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저와 지아老师강의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첫 번째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동사구가 여기 또 하나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마무리하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扮瞎子, 扮瞎子, 扣安全带, 扣安全带, 调整环境, 调整环境, 批评别人, 批评别人, 伤害自尊. 伤害自尊. 네, 반드시 3번씩 듣고 보고 따라, 2번씩 듣고 안 보고 따라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강의 마치죠. 好，大家辛苦了。